2층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복습부터 할까요, 또?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복습을 되게 자주 하는데, 여러분 꼭 공부할 때, 혼자 할 때 마찬가지로 복습을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아마 좀 잘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지난 토요일 날, 여기 이 정적분의 활용, 자, 마지막 내용을 소개드린 게, 우리 앞서 해본 적이 있는 위치라는 말, 뭐 이런 말 나오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문제를 한번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말 때는 둘 다 시험 범위가서 문제에서 어떤 식을 주는지, 혹은 어떤 그래프를 주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 위치에 관한 식인지, 혹은 속도에 관한 식인지. 가속도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이제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아무튼 저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구해봤잖아. 첫 번째가 위치라는 거. 한번 물어볼까요? 혜린아, 위치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 관련 문제라고 했지 제가? 자, 속도 함수를 주고 위치를 물어봐요.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 관련 문제다? 적분인데 무슨 적분에 관한 문제인지를 묻는 겁니다. 혹시 아이나 무슨 적분 관련 문제일까? 그치, 뭔가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적분, 그러니까 식을 구해서 대입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도함수 때랑 비슷한 컨셉의 그 대입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 보시면 식값 구하시라고 또 뭐 이런 조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디서 출발하는지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운 게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인데, 그 혹시 이거는 소미야? 이거 뭐 관련 문제라고요? 그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속도 함수의 정적분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그 위치의 변화량이나 이 말의 뜻은요, 말 그대로 처음과 끝, 보통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처음과 끝의 위치의 차이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적분 계산이랑 거의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이제 움직임 거리 구하는 문제는 서진아, 움직임 거리 구하는 문제는 뭐 관련 문제라고 배웠지? 넓이요. 넓이 구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음수도 양수로 보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 함수의 넓이를 구하시면 움직임 거리가 나오고, 이 셋 중에 굳이 연습하자면 세 번째 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움직임 거리 구하는 거는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뒤에 나오는 유형들을 뭐 말하자면 또 간접적으로 뭐 정지할 때라던가 운동 방향 바뀔 때라던가 혹은 최고 높이라던가 지면에 닿을 때라던가 이런 말들 나왔을 때 해석을 하신 다음에 또 셋 중에 하나 물어볼 겁니다. 시키는 걸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게 이제 또 그래프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일단은 이 책이 끝났거든요. 이제 2학기 내용이 다 끝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첫 시간부터 말했던 컨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학기 때는 이제 어떤 식 관련 문제도 있지만 이런 그래프 관련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제 앞에랑 달라진 게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도함수 때는 위치 함수의 그래프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 속도를 물을 때는 그 접선의 기울기로 확인했잖아요. 여기는 반대로 속도 함수를 주고 위치를 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린 팁 하나가 뭐냐면, 되게 여기 문제들의 공통점은요, 넓이를 구할 수 있게 준다는 거예요. 넓이를 구해야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위치 관련 수직선 그림 하나 그려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려보시면 확실히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잘 그릴수록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구나.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그래서 질문을 받고 이 책을 마무리할 건데 자 순서 말해줄게요. 질문부터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끝난 친구들이 제가 확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좀 혹시 뭐 채점이 안 돼 있거나 그런 거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확인해보면 이게 그제서야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보시고 혹시 앞에 뭐 채점이 안 돼 있거나 질문 못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도 다 끝난 친구들이 제가 책을 걷어서 확인할 거고 오늘 일단 아마 쪽지 시험 보는 거니 지금 계획은 2교시 때 다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싶어요. 일단 2교시 한 7시부터 보는 걸 할 거고 이제 그 사이에 끝난 친구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오늘은 이제 좀 복습하자고 프린트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 종종 드렸던 거 안 하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프린트입니다. 소다른 문제 해서 한번 준비해봤고 대신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게 증가함수까지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극대극소부터 끝까지라서 양이 좀 많길래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발전 문제를 한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문제 제외하고 기본 문제랑 표준 문제. 자, 여기에 기말 시험법이니까 어차피 2번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끝날 때마다 복습하는 건데 그게 말이 쉽죠. 말은 쉬운데 보통 그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한 2달 정도만 딱 버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시면서 문제 풀면서 이런 거 배웠구나. 복습도 하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아시겠죠? 자, 혹시 문제 다 못 푸는 친구 있나요? 아직 몇 시간 하는데 연락을 드릴게요. 저 이제 오늘부터는 당분간 원래는 6시 소화할게요. 근데 이제 또 아마 시험 기간 들어가면 조금 붙여가지고 아마 길게 할 거니까 당분간은 좀 쉽시다. 네. 3시간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동현이는 항상 지각을 안 하는 친구라서 오늘 뭔가 일이 있나 보네요. 라고 했더니 왔네. 자, 일단은 동현이도 바로 질문 받을 거고 동현이도 그동안 뭐 앞에 한 번도 확인해 봤잖아. 그거 오늘 한번 끝내보자고요. 그 뭐 만약에 질문이 많으면 뭐 시험은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뭐 질문 계속 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질문 바로 받으면 될까요? 우리나? 네. 자, 몇 번 도와드릴까요? 날선이요? 자, 113쪽에 238번 문제. 아, 요거 그 그래프 관련 그 내용이네요. 그럼 제가 여기에 이제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위에 그래프를 캡처해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날선 이용 238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토요일날 기억나세요? 원래 하나 더 풀까 하다가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그냥 딱 2개만 풀었는데 자, 요 문제 세미나 맞지? 자, 예로 볼게요. 자, 238번 보시면 t가 4에서 6까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그럼 지금 질문 나왔단 말은 너는 이 말이 맞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으려면요. 혹시 이거 알겠는 친구, 이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뭐일 때는? 위치 함수 맞아요. 자, 지금 아마 혜린이가 맞다고 말한 거는 일종의 기울기로 보신 거 아니에요? 혜린아? 근데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가 무슨 함수 그래프예요? 속도 함수 그래프예요.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라는데 얘가 속도 함수 그래프면 이렇게 속도를 부를 때는 얘를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해돼?
자, 보여드릴까요, 혜린아? 지금 t가 4일 때, 요때 지금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얘가 지금 속도가 이에요. 얘는 속도 함수라서 제가 속도입니다. 그럼 자, 4초부터 6초까지 자, 움직일 때, 혜린아 보여? 움직일 때 지금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자, 여기까지 오면 속도가 얼마지? 여기서 지금 정지했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정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부터 조금 더 갈 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말했지만 속도에서 보는 반대 방향을 의미해요. 반대 방향으로 막 움직여서 어쩌면 여기로 왔을 때 속도가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란 말은 얘랑 지금 속력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그런 상태라는 거야. 상황 이해돼요? 다시 처음에 2로 갔다가 점점점 속도가 줄면서 멈췄다가 반대로 점점점 속도가 키워지면서 마이너스 2까지 원래랑 같은 속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나중에 시험 때 이런 실수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헷갈린다기보다는 실수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으로 나오든 그래프가 나오든 이게 뭐에 관한 식인지 뭐에 관한 걸 잘 보고 이제 그때마다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아닙니다. 같은 속도가 아니죠. 매번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 끝났다 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오늘 거 미리 드릴게요. 조금 풀고 계실게요. 그 양이 엄청 많진 않은데 좀 짜잘하게 있긴 하더라고요. 자, 뭐 또 질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장에 있는 22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얘 한번 읽어보시면 자, 오랜만에 또 접선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까지 끊고 일단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구하는 거지. 혹시 지금 접선의 방정식 뭐 나왔어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맞네요. 자, 접선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구랑? 얘랑 누구랑? 얘랑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여기 보시면 y축이라고 지금 이 세 개로 둘러싸인 넓이를 묻는 문제예요. 자, 이 y축은 식으로 바꾸면 x는 0이죠.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이 친구도 일종의 여러분들이 아는 말 중에 일종의 가위 같은 그런 역할로 쓰일 겁니다. 이 친구도 y축까지 해서 둘러싸인 게 있나 봐.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좀 애매할 때는요. 너네 자 이거 그릴 수 있니 없니? 자, 얘 2차함수 그릴 줄 아시죠? 요 위에서의 접선도 그릴 줄 알잖아요. 애기가. 그럼 제일 좋은 거 그려서 보시라는 거야.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는 거 소개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릴만 하면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빠른 개형 정도라도.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 자, 제가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자, 먼저 2차 함수부터 제 꼭지점이 0,2죠. 아래로 이런 친구고요. 자, 여기에 있는 접선은 여기 써있는 대로 여기 위에 점 자, 마이너스 1,3이니까 적당히 여기쯤 있을 겁니다.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적당히 이런 느낌 맞나요? 이런 느낌. 여기에서 y축 둘러싸인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 넓이 구하라 문제입니다. 이 부분 넓이에요. 그럼 혜린아 이제 식 세울 수 있겠네. 딱 뭔가 눈치껏 보아하니. 자, 한번 도와줄래? 자, 일단 혜린아 여기에 x값이 얼마지? 요거는 여기 써있는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거죠? 그런데 얘 지금 결국은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 보시는 것처럼. 그럼 한번 넓이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볼까요? 자, 인테그랄 자, 도와주세요. 자, 인테그랄 얘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에 쓸 때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라고 했잖아. 얘 지금 여기 사이에 위에 있는 식이 누구예요?
요 2차 함수에서 아래가 누구죠? 여기 둘러싸인 거 아래쪽이 지금 누구예요? 그 접선이니까 어쨌든 요 2차 함수에서 이거 빼시는 거 맞나요? 자, 다시. 저기 앞에 있는 2차 함수에서 뒤에 접선 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네. 이 문제는 Y축이 왜 나왔냐면 접선만 가지고는 둘러싸일 수가 없을 때 저런 가위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 아시죠? 이런 가위를 줄 때는 이번에는 테크닉을 아마 쓸 수 없을 겁니다. 테크닉을 쓸 때는 함수끼리 둘러싸인 그럴 때 보통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가위 같은 걸 같이 끼면 테크닉 못 쓸 겁니다. 각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 접선 쪽에 궁합이 좋아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계를 접선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러면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뭐지? 116쪽에 7번 다른 칙인가요? 날선이에요. 날선의 116쪽에 6쪽에 7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동현이가 그 접선을 좀 배우기 전에는 이게 아마 그 당시 제 기억에 뭔 말인가 싶었을 그 문제인데 이제는 배웠으니까 요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게 또 간접적인 표현으로 준 겁니다. 뭐를? 자, 읽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점. 자, 일단 중요한 거는 특히 접선에서는 점 한 개 주실 때 여기에 뭐에 관한 점인지가 중요한데 요거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 요 위의 점에서의 뒤에 읽어보니까 접선의 기울기란 말 나와 있잖아. 질문. 자, 위의 점을 줄 때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배웠죠? 곡선 fx 2분 해가지고 도함수에다가 그게 전문용어로 도함수죠. 이 도함수에다가 뭐 하면 돼? 이 위의 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즉 말하자면 얘는 지금 위의 점 x가 x니까 x를 대입하시면 그냥 f'(x) 되는 거잖아. 얘가 지금 얼마 돼요? 그래서 이게 기억나세요? 저희 부정적분 배울 때 도함수를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로.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점 한 개를 지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f 0이요? 근데 이거 무슨 질문이에요?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자, 이제 겁먹지 마세요. 배웠잖아요. 이제는 겁먹을 이유가 있나? 쫄지 마세요. 아시겠죠? 또,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거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기본적인 내용. 다시, 자,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자, 오늘 독지시험 볼 범위는 적분 전체니까 혹시 다 끝났다 하시면 한번 넘겨보시면서 이런 거 배웠구나. 이런 거 배웠구나. 도와드릴까요? 24번. 자, 날성이형 여기에 질문이 좀 있는데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런 거 빼먹지 마시고요. 출발을 원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게 이제 속도에 관한 함수라는 거지. 속도 함수구나. 그럼 저희가 얘를 적분하면 위치로 갈 수 있고요.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로 갈 수 있구나. 또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출발하고 나서 다시, 자, 다시라는 말 써있고요.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뭘 구해라?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그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자, 이거 해석하시면 일이나 간접적으로 무슨 말이지? 글쓰기였구나. 그럼 원점 돌아올 때는 속도가 0인가요? 혹은 이거 뭐가 0이에요? 위치가 0인 거죠. 그리고 속도, 보통 이제 간접적인 표현 중에 속도를 건드릴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속도는요, 방향 같은 걸 건드려요. 뭐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든가, 뭐 방향이 반대라든가, 이런 방향을 건드릴 때, 혹은 뭐 대놓고 정지할 때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딱 봐도 위치에 관한 얘기야. 원점이라는 위치로 올 때니까 얘는요, 다시 풀어보세요. 위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 함수 구한 다음에 위치가 0이 되는 t값 구해서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자, 또 얘는 위치가 0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 공부할 때는 도함수 미분쪽과 적분쪽 같이 묶어서 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서로 반대 상황이니까 같이 공유해서 하세요. 자, 또 혹시 아연아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자, 물어보세요. 아마 학교에서 이제 극한 배우고 있을 건데,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 잠깐 우리끼리 좀 상의할 게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질문을 적당히 받고, 제가 지금 이제 또 2학기 때 쓸 또 교재를 좀 고르는 중인데,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1학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말로 지금 할까? 잠깐만요. 저희 1학기 때 이제 시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2 2학기잖아.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학교 시험 봤어요. 안하고라는 학교에 시험 봤는데, 근데 여러분 막상 시험 보시면 이 난이도가 글쎄요, 뭐 지금까지는 막 그다음 엄청 정말 초고난도 문제가 잘 나오는 학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학교가 좀 그런 학교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좀 책을 쓰더라도 너무 어려운 책을 쓰는 게 이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동안은 막 정말 소위 말하는 최상위도 문제를 안 풀었단 말이야. 혹은 풀더라도 제가 프린트로 드리는 거지. 그 책을 구입하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네가 틀려온 문제들은 계속 말하지만 최상위 문제를 안 풀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시험 끝나고 질문 받고 하시면 알겠지만 설명드릴 때 보면 좀 더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제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고민해서 지금 책을 좀 제가 요 근래 계속 서점을 좀 가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좋을까? 혹시 우리 1학기 때는 무슨 책 썼는지 기억나세요? RPM 썼죠? 사실 RPM 썼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RPM 썼지만 시험 난이도가 막 엄청 어려워서 RPM을 풀어서 억울했다 싶은 건 딱히 나왔나 싶긴 해. 그냥 이제 많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도 이제 RPM을 쓸까도 하다가 근데 이제 근데 뭔가 좀 아쉬워서 RPM을 쓰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런데 자 제가 일단은요 잠깐 한번 볼게요. 2가지 안건을 준비해 봤거든요.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책을 뭐 쓸까 하다가 잠깐 말해볼까요? 첫 번째 안건은요. 1학기 혹시 여러분 그리고 이거 들으시면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걸 풀고 있으면 그것도 많이 전라는 거야. 잠깐 한번 볼게요. 7번. 자, 1학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들 셀 아니지 셀? 그 셀이 되게 좋은 거 많은 거 아세요? 처음에 뭐 개념센, 뭐 베이직센 저희가 쓰고 있는 라이트센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뭐 센, B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그냥 센이야. 약간 그냥 센이라는 게 있어요. 다들 아시죠? 첫 번째 일하는 그냥 센을 쓰는 그냥 센. 이게 이제 책 구성이 A단계, B단계, C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A단계는 뭐 이런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B단계는 보통 이제 B단계가 그 RPM 이런 거랑 비슷한 난이도긴 해. 약간 이제 상중하 나뉘면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정말 유명한 것들은 싹 다 모아놨어요. B단계. 근데 그 소위 C단계라는 게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에 나올 만한 그런 유형, 좀 고난도 문제를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1학기 때 혹시 그 1품 풀었던 기억나? 제가 해보니까 약간 1품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해. C단계가. 물론 많진 않아요,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책이라서 이 책이 생각보다 좀 그냥 두께도 적당해요. 한 권 쓰기에는 딱 적당한 두께에다가 그래서 요거 하나 쓰면서 이제 또 필요하다면 프린트 같은 거 드리면서 요런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에 1학기처럼 RPM을 쓰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세요. 이 책 끝났잖아. 이 책이 사실 좀 얇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얇아요.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학기 때는 확실히 지수화로고 수열 이게 좀 양이 많았고 얘는 좀 얇은 책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RPM 한 권만 쓰면 내가 말할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다 푸는데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진짜 생각보다 더 빨리 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이제 좀 고민하는 중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풀면 아쉬우니까 방금 제가 잠깐 말했는데 센 시리즈 중에서 지금 쓰는 게 베이비 센이잖아. 근데 라이트 센은 또 약간 라이트한 센이라서 센 B라고 있거든요. 이게 얇아 책이. 센 B가 뭐냐면 B단계만 모아는 책이 있어요. 센에서 B단계만 모아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쓰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쌤 위에가 책 한 권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쓰는데 뭐 좋은 건 없고요. 약간 이제 얘는 대신에 책이 조금 더 두껍더라고요. 밑에 얘네가 좀 두꺼운 책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요거에 관한 의견 있는 친구 있어요? 혹은 혹시 본인이 지금 여기 풀고 있는 책 있는 친구 있나? 그냥 쌤 풀고 있어요? 너 라센도 풀고 얘도 푸는 거야? 아, 너 지금 그냥 쌤이야? 그냥 쌤이 있구나. 그 미쳐가더라. 일단은 또 본인 푸는 책이 있는데 또 사실은 말이 좋은데 같은 걸 여러분 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저는 겉핥기로 여러 번 풀 동안 그냥 한 권 열심히 풀라는 거야. 너네 보통 책 검사하거나 질문하잖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일단 푸는 친구 있으니까 혹시 그럼 다들 밑에 이 책들은 혹시 풀어본 친구 없나요? 이 책들? 그럼 혜리야 지금 너가 풀고 있는 게 쌤이지? 다음은 이 쌤 B도 좀 걸리는데 이 쌤 B가 말했지만 여기에 B단계 모아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 고른 이유가 이게 좀 얇아요. 책이 얇고 해가지고 그리고 RPM 한 번만 하기에는 이번 2학기는 생각보다 양이 적을 거예요. 시험 범위까지 예상은 한 2, 3주면 한 바퀴 끝내거든요. 한 3주면 시험 범위 한 바퀴 끝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학교마다 해야 될 게 있잖아. 교과서라든가. 근데 그래봤자 그것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난번처럼 프린트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뭔가 그냥 그럴 바에는 지금 처음이니까 그럴 바에는 책 2권 쓰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해가지고요. 그럼 다들 자 혹시 의견 없나요? 소미야 뭐 이렇게 여러분 이제 18살이니까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뭐 서진아 뭐 좋은 의견 같은 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기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제가 알아서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냥 알아서 할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뭐 동일한 뭐 대체 뭔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또 푸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안 풀었으면 쓰그레 또 푸는 친구도 풀 수 있지만 좀 한 풀어보고 있으니까 밑에 걸로 그러면 가서 자 그럼 정리할게요. 밑에 RPM이야. 이거를 그러면 RPM 그러니까 좀 더 라이트하면 한다. 라이트하면 한다 2번. 이거 두 개가 결이 비슷한데 보통은 RPM이 좀 더 어렵긴 해요. 대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에다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교과서, 신사고, 교사용자료 게다가 지난번처럼 여러분들 좀 더 이제 제가 뽑아드리고 할까요? 이제 여유되면 저희가 좀 이제 좀 더 고난도 문제로 뭐 일품이라던가 혹은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책들 있잖아. 혹은 방금 말한 그 쌤의 시단계 이런 거는 다 뽑아내릴 수 있긴 해요. 다 파일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럼 할까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목요일부터 이거 두 개를 같이 병렬식으로 나갈 겁니다. 한 달에 한 권 끝나고 아니라 2권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형 문제 풀어봐야 되니까 한 이제 이 2권 푸시면 소위 말하는 대표 문제랑 필수 문제 꼭 해야 될 것들은 다 숙지가 될 거예요. 하고 나서 밑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2권 풀고 나면 밑에 이거 두 개는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하면 돼. 특별히 교사형의 수능 기출 정도만 조금 의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 대충 할 수 있는 거 다 하실 거니까 플러스 알파 또 고난도 문제 얘는 고난도 문제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다들 의견 없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2학 네. 아니 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름에 계속 고민이 많았다니까. 맨날 가서 책 보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IT쌤 말고 그냥 쌤 B 하시는 쌤 비교할까요? 그럼 혹시 지금 너쌤 풀고 있잖아. A, B, C 다 풀어보는 중이야? C 빼고 이제. 그럼 혹시 혜린아 B 한 번 더 풀어도 괜찮나? 그냥 쌤 해도? 근데 마음 바뀌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갑자기.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갑자기 혼자 정리가 돼가지고 사실 이 두 번 쓸게요 그냥. 뭐 쌤 B면 괜찮을까? 나 쌤보다는. 그러니까 요 쌤 B는 이게 묘한 게 약간 RPM보다 쌤 B가 좀 더 어려워요. 조금 이게 상반이 묘한 게 좀 더 어려운 책이라서 아마 저희가 이제 좀 구성 잘해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RPM에도 그 난이도 뭐 상중하 이런 난이도 나오잖아. 근데 RPM 책에는 소위 상문제는 안 나와요. 상이란 거를 안 쓰더라고 그 말을. 근데 이제 쌤 B에는 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상중하 다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걸로 걱정하겠습니다. 시작은 목요일부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 좀 이어받을게요. 자, 이제 목요일부터 복습 들어갈 거니까 학교 수업 잘 들으시면서 개념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지세요. 저희는 말했지만 예고한 대로 이제는 방학 때처럼 할 수는 없다는 점. 이제는 좀 그래도 계산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이 구성이 나름 예뻐서 극한을 다시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주 새롭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또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동현아? 그치? 예전에 거 듣는 네. 예전 거? 네. 일단은 이번 거는 질문 끝이로 가요. 네. 진짜로 리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거부터 하고 그러니까 이번 거부터 하고 하자. 아무튼 너가 예전 거는 좀 이게 지나간 내용이니까 또 이제 개인적으로 봐줘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 이번 거 140쪽에 16번. 문제 풀어왔어? 네. 문제 풀어왔어요? 네. 아, 고생했겠네. 자, 149 쪽에 16번이면 이 문제 맞나요? 이거 얼마 전에 하나 같이 풀어보지 않았나요? 아마 토요일에 지난 시간에. 그리고 특히 이 문제가 부정적분 할 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쪼개진 함수를 적분하라는 문제인데 이거 바로 가볼까? 그럼 질문 한 개만. 혹시 이거 위치 함수는 구해보셨나요? 네. 그럼 혹시 C 값도 다 구해보셨나요? 전부 다? 일단 이 친구를 적분하면 위치 나오잖아. 근데 적분하면 C가 생긴다고요. 적분 상수라는 게. 혹시 그거 다 구해봤어요? 뭐요? C값을 안 구해서. 그럼 C 값 구할 수 있으세요? 네. 첫 번째 문장에 이걸로 C 하나 구하시면 되고 다들 기억나는 친구 있나? C 한 개는 뭘로 구하죠? 나머지 한 개는? 그 기본적으로 속도랑 위치 여러 우리 실생활 것 중에는 연속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속 이용해서 두 개 구한 다음에 혹시 이 말 뭔지 아시죠? 최고 높이일 때가 보통 뭐죠? 속도가 이제 그걸로 접근하시면 뭔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질문해 혹시 없으신가요? 다들? 그 책 검사 해도 되는 상태일까 그러면? 혹시 아이나 네. 그럼 5번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혜린이가 그 넓이 관련 질문 몇 개 하고 있는데 얘도 혹시 한번 간단히라도 그려보셨나요? 그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아니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애들은 그림을 안 그리고 괜히 추리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특히 이런 식으로 막 가위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이것도 있고 얘도 있고 막 가위 같은 게 막 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경우는요. 그러니까 단순히 함수 두 개 있을 때는 조금 변칙적이다 보니까 괜히 안 그리고 풀 이유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예쁘잖아. 그러니까 안 그려볼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소개는 드렸지만 왜냐면 어떤 친구 중에 가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자기 이거 그래프 정말 죽어도 못 그리겠다 이런 친구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사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다 그릴 줄 알잖아. 그려보세요. 예쁜데. 그려보시면 둘러싸인 게 보일 거야. 그럼 혹시 안 그려본 거지? 그려보고 풀어보세요. 뭐 쉬울 겁니다. 자, 또! 자, 질문 다 했나? 요? 그럼 뭐 바로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건가? 요? 그럼 혹시 오늘 거 질문할 거 뭐 없는가요? 한 명씩 물어볼게요. 자, 소미야, 뭐 질문할 거 다 나왔어? 아, 이렇게 잘하는 건데. 뭐 이렇게 잘한다는. 근데 뭐 쌓기 딱히 어려울 게 없긴 했었거든요. 저도 뭐 하는 쪽은요. 혹시 아레나, 여기, 거기만 보고 계신데, 뭐 거기 확인 다 하신 거예요, 이제? 혹시 그 베이스는 뭐 딱히 질문할 거 없었어요? 혜린아 혹시 뭐 추가로 질문할 거 없니? 이걸 다시 한번 해보세요. 147쪽에 11번에 2번 2호 요거 읽어보니까 요거 이제 속도에 관한 내용이고 높이 관련 문제죠. 그리고 지금 1번에서 그 최고 높이일 때 높이는 구하신 거예요. 얘는 구했을 거 없고. 그리고 밑에 문제가 던진 후에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니까 그럼 혹시 일단은요 지면에 떨어질 때라는 말 해석하시면 얘는 뭐일 때란 얘기야? 그치? 근데 이번 문제는 높이란 말 쓸까요? 높이가 0일 때죠. 그럼 혹시 그때 시간도 구해 오셨나요? 높이가 0일 때 시간 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예요? 자, 얘 가볼까? 자, 얘 접근하시면 ST 높이 함수입니다. 자, 혜린아 한번 비교해 볼래요? 자, 이건데요. 혹시 이거 C값 얼마인 줄 아세요? 자, 요거 주의하세요. 10m 높이의 출발이니까 10이야, 10. 요거 0되는 T값 구해왔냐는 거지. 요게 높이가 0일 때니까 여기가 0일 때 맞나요? T값 얼마나 보세요? 혹시 안 구해보셨나요? 5 아니에요? 응? 이걸로 하신 거예요? 쟤는 속도인데 속도가 여기고 멈출 때고요. 지금 떨어질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약간 여기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해석하는 연습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자, 또 서진이는 뭐 대충해? 계속. 오케이. 그럼 동현 씨는 혹시 이제 이번 숙제는 뭐 추가로 질문할 거 없으신지? 네. 그거 말고는 괜찮았던 건가요? 네. 그럼 혜린이는 그거 말고 이제 질문 잘 안 나올 거죠? 오케이, 그럼 자, 여러분들 뭐 아직 좀 시간이 이르니까 바로 한번 옵션 볼게요. 보시는 걸로 하고 그럼 동현이는 제가 일단 질문할 게 약간 좀 어때요? 분량이 좀 있나 그래도? 한두 문제. 한두 개야? 네. 그러면 그냥 한두 개니까 일단 쪼기서 같이 볼게요. 볼 때 같이 보고 그거 뭐 제가 뭐 쉬는 시간에 하든 혹은 뭐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많으면 제가 그냥 아예 열애해서 봐줘도 괜찮은데 뭐 한두 개면 뭐 금방 할 거니까요. 자, 그럼 답을 요거는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지난번 여러분들 한번 본 적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생각보다 꽤 많은 걸 풀긴 했어요. 이래봬도. 그래서 이제 책 2권에다가 여기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신사고 교사형이라고 해서 혹시 동네 학교 그렇게 나름 시험이니까 여기 쪽지 시험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있어요. 교사형 안에 이번에 다 봤습니다. 쪽지 시험 그리고 소단원도 이번 숙제는 말했지만 발전 문제가 없어요.
양이 좀 있길래 그것까지 주면 너무 양심없나 싶어가지고 발전 문제 빼고 기본 문제랑 표준 문제라서 이제 소단원도 얼추 다 끝낸 거야. 그래서 남은 게 중단원, 대단원, 수능 기출인데 걔는 아마 학기 중에 제가 싹 뽑아가지고 또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자 여기에 이제 시험을 볼 건데 다들 아시죠? 여기 위에 쪽지 시험 써 있는 것만 볼 거고요. 넘겨보시면 제가 알기로 9쪽인가 그래요. 근데 겁먹지 말고 문제 난이도가 대빵 쉽다는 점. 그리고 문제가 몇 개 없다는 점.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거야.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시간은 한 페이지당 5분씩 해서 그러면 9쪽이니까 40분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 먼저 끝났다 하시면 채점은 바로 할게요. 그 친구만. 바로 시작할까요? 자, 40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을 걷어서 책 검사하겠습니다. 자, 책 걷을 거니까 옆에다가 좀 주세요.